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첫 유튜브 촬영을 시작했는데 저는 현재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게 된 동기가 시간이 미국 생활이 길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빈번히 왔다 갔다 하고 한국 뉴스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는 한국의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꼭 만들어야 될 사항, 이거는 진짜 평생 있어야 되는 제도적 보안이기 때문에 법적 유튜브를 채널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한테 찾아뵙고 전달 드리고자 유튜브를 찍게 됐나요. 제 유튜브 채널은 100 Year Korea, 한국말로 100년 한국입니다. 왜 100년 한국이냐면은 한국이 전쟁 이후에 6.25 동란 이후에 급성장을 하면서 변화가 굉장히 무쌍했죠. 변화가 무쌍했는데 현재 한국이 급성장을 하면서 잘 지내온 면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못해가지고 현재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손해본 거를 제가 많은 TV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접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유튜브로 전달해서 제가 한국에 나이가 들어서 리타이어해서 한국에 고국에 가고 살고자 했었을 때 꼭 그 전에 이게 법적으로 생겨가지고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손해보지 않는 그런 법적인 보완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980년도 후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이유든지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 이후 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전에 이민 와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우연하게 1998년도인가 부동산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어가지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습니다요. 그래서 다행히도 럭키하게 1998년도에 부동산 시험을 한 번에 패스를 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받게 됐습니다요. 그리고 98년 이후에 공인중개사로 등장하면서 주로 이제 팔고 사는 행위라고 그러죠. 부동산을 그런 쪽으로 많이 하면서 한국 회사에 잠깐 있었고 외국 회사에 주로 오래 있었는데 부동산이 호황기 때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럭키하게도 부동산 에이전트 활동하면서 인컴도 높아지고 생활도 윤택해지고 그러면서 이거 내가 미국에서 당장 희망적인 평생 직업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부동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우연치 않게 저희 부동산 클라이언트의 부동산을 인수를 하게 됐었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 3년도쯤 되는데 그때 우연하게 인수를 해가지고 제가 집을 증축한다고 그러죠. 한국말로 증축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그런 게 뛰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제가 부동산 개발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을 시작한다는 거는 부동산하고 완전히 틀린 영역인데 또 다른 세계에 등용을 한 거죠. 근데 부동산 공인중개라서 만 5년을 하면서 그렇게 길지 않은 경험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시장을 겸업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일단은 제 생각에 무리한 생각이었는데 그 이후에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났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와서는 부동산 개발업을 시작한 된 동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 개발업을 시작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부동산 개발은 어떻게 하는구나, 부동산 플랜은 어떻게 하는구나, 그런 거를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많이 배우고 이제는 그 스탠딩이라고 그래, 혼자 회사를 잘 운영해 나가고, 그래서 처음부터 미국에서는 그라운드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처음부터 제가 부동산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거를 플랜에 맞게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파는 행위까지 다 하고, 그리고 컨스트럭션도 중간에 건설, 시공, 한국으로 치면 시공, 시행이라고 하던데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서 큰 마찰 없이 현재 저한테 투자해 주신 분하고 잘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했고, 그분도 현재 처음에 인베스터로 결정되신 분하고 한 15년 정도 인연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만들고, 인베스터도 다시 리크루팅이라고 그러죠, 모집하고, 그런 시점에서 맞춰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꼭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거는 제 생각에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한국에 대형 건설회사가 짓는 프로젝트이 그 아파트 고층인데 그게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그 무너지는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거기에 그 파급되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이거 한국의 부동산 개발업, 건설업이라고 그러죠,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꼭 저런 일이 언젠가 터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접했던 게 무슨 한국의 무슨 백화점인가 무너지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꼭 하게 되는 동기가 자꾸 생기는 게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니까는 후딱하면 한국은 이제 불이 많이 나요. 특히 재래시장, 호텔에서 사람이 나서 죽고, 화재에 굉장히 프로텍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병원에서 사람이 나서 죽고, 그 화재 사건은 아주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한 그 인명이 그 죽음을 당하고, 근데 그거의 원인 규명이 나중에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보강도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제가 봤었을 때 미국에 있는 그 화재 점검이나 화재 시스템, 그런 걸 좀 도입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업의 그 무너지는 과정을 봤었을 때 미국의 그 인스펙션 제도를 좀 도입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안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꼭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는 게 그 1년 전쯤일 거예요. 아마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그 어느 지역에서, 일정 지역에서 전세 사기라고 그 사건이, 대형 사건이 터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몇백 채, 몇 천채까지 몰라도 천몇백 채 이렇게. 그 뉴스를 보면서 전세 사기를 막지 못한 정부의 큰 책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그 소중한 그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자살하는 행위를 봤을 때는 이거는 무슨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길래 이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죽어야 되나, 이런 막연한 정의심 비슷한 게 떠올랐었습니다. 제가 떠오른 게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선진국 대열로 올라왔다는 한국이 왜 이런 일이 터질까, 그런 걸 봤었을 때,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 정책을 대충 봤었습니다. 자세히는 안 보고. 그랬을 때는 그 수십 번에, 20번, 30번의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서도 하나도 정석인 자리를 잡을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을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은 제가 27년 부동산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부동산 법이 그렇게 자주 바뀐 적이 없습니다요. 손가락이 들을 정도의 제 5가지 정도 27년 동안 바뀐 것 같은데, 그것도 알기 쉽게끔 미리 공지하고 바뀌는 것도, 그리고 누구든지 설치해서 볼 수 있고, 그런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 없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끌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부동산 불경기가 제가 하는 동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2008년도에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이라고 있었죠.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부동산에 완전히 그 침체기가 와가지고 미국도 부동산에 대해서 우왕좌왕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본적인 정책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한국은 그 정책이 변하는 게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인기에 의한, 그렇지 않으면은 당파에 의한 정책을 계속 그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 국민이 누구나가 당파나 그 정치적인 관념에 관계없이 그 100년 한국을 위해서 꼭 만들어야 되는 정책이라 생각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채널을 보면은 부동산이나 건설이나 전세사기나 보면은 모든 뉴스나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 문제점은 굉장히 잘 얘기해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어쩌고 다 문제점입니다. 메인 채널 똑같습니다. 유튜브 똑같습니다. 그러나 해결점은 누구든지 얘기 안 해요. 문제점은 누구든지 꼽을 수 있죠. 그 TV 유튜브를 찍다 보면 기자들이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 해결책을 꼭 해결해야 되는 게 그 대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일이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게 문제인데 그거를 마지막에 누구든지 방해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 부동산과 건설 경험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아마 이 방송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정부에 높으신 분들이 그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 이런 높으신 분들 많잖아요. 당파를 하지 말고 국민의 이득을 위해서 이 제도를 꼭 똑같지는 않아도 도입을 하세요. 도입을 하면은 아마 그 귀중한 생명을 뺏겨나가는 전세 사기 있을 수 없는 그 선진국 대회에 생길 수 있는 한국에 그런 제도를 꼭 보강을 하시고 건설 집 무너지는 거 불나는 거 이거는 완벽하진 않지만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법적으로 보완이 가능한데 안 하고 있습니다요. 미국에 많은 높으신 분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가. 근데 한국에서는 실천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제가 보기에는요. 자기 호주머니에 불리는 것만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요. 제가 짧지 않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왜 한국은 이걸 안 할까? 요번에 한 2년 전인가 그때부터 3년 전인가 그 대통령 선거가 되면서 그 전에 대통령 비교하면서 많은 정책적인 보완점이 이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꼭 만들게 되는 이런 결심을 쓰게 만들었습니다요. 앞으로 제가 한국 부동산과 부동산 개발에 그 대안을 해결점을 다는 아니더라도 아마 7, 80%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었으니까는 여러분이 인기 있게 제가 많은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채널을 만들었으니까는 앞으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중 골라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아젠다라고 그러죠. 목표, 건설의 부조리, 그리고 건설의 선분양, 이거 절대 없어야 된다. 앞으로 꼭 한국에서 해야 될 첫 번째 목표가 선분양 못하게끔. 그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전세 사기를 얼앜 수 있는 거. 그리고 전세자들을 어떻게 협파해야 되는지 이걸 꼭 방영을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완전히 이건 치욕적인 죽음으로 몰아온 정부 정책의 부실입니다. 난 그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뉴스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왜냐? 아직도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그 방치된 법적, 제도적 미완으로 죽음을 문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봤고,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 있죠? 한국의 프랜차이즈의 제도적, 법적 보완. 프랜차이즈의 공화국이 돼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돈을 법니다. 벌지만은 그 지점은 절대 못 벌어요. 그거를 누가 시작했냐? 제가 다음 채널 지나가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기몰이만 하고 프랜차이즈의 공화국이 되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하나도 안 해놓고 무조건 프랜차이즈 되면은 잘 되는 줄 알고 감시도 없이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해놓은 거 이것도 꼭 요번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 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많은 한국 부동산 개발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한국의 그 주택융자도 제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채널은 저 혼자 지금 방영을 하고 있지만은 각 분야의 미국에 관계되는 전문가가 제 채널에 다 나올 거예요. 부동산 개발을 하는데 어떤 스펙이 필요하다.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를 하는데 아니면 전세를 주는데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프랜차이즈는 무슨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제 아는 난리자하고 제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프로페셔널하지 않고 저 혼자 짧은 소리를 만들어서 올리지만은 제가 한국을 몇 년 뒤에 돌아갈 때 이 제도가 정착이 돼서 아무도 죽지 않고 부동산으로 해서 아무도 사기지 않고 프랜차이즈도 안정하고 그리고 건설도 소비자 위주의 최종 소비자 위주의 건설업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보고 이 채널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용기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맞는 제도를 부동산 프랜차이즈 여러 가지 문제를 보강을 해가지고 계속 올리고 어느 시간부터는 제가 그 전문가들과 초대를 해서 미국의 제도를 꼭 도입해서 최종적인 국민이 누구든지 손해보지 않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꼭 여러분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외쳐드리고 다음 채널은 제가 일주일 뒤에 여러분하고 약속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